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을 움직인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제2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제2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일부 수정한 건데요. 야당의 입법 공세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적용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제를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동참하자는 겁니다. 일각에선 시대 흐름에 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3배 높은 25%로 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미중 갈등, 우리에게도 발등에 불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세제 인센티브가 무산되면 밸류업의 동력이 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과연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과연 불씨를 살려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김수현 DS투자증권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업의 가치, 주가가 시장에서 기업의 제 가치대로 좀 평가를 받자. 그래서 그동안 말이 많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 나온 대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구체안을 만들고 있는데 총선 후, 총선이 끝나고 나다 보니까 뭔가 동력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총선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회사 주가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그런 우려들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정치적 이념이 있다면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밸류업의 본질은 이제 투자자를 이제 보호하자라는 거고, 여기서 투자자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신뢰를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그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는 밸류업은 사실 이건 또 단발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3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디벨롭을 했던 그런 네.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서 동력이 약화된다. 이런 건 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세종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정부가 이렇게 투자 뭐 이렇게 밸류 정책 하는 거에 대해서 자체가 좀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아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기업 스스로에게 왜요? 자율에 좀 맡겨서 기업이 스스로 좀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기업의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 이제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예. 미국의 아마존과 테슬라가 배당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주들이 회사에 요구합니다. 우리를 배당을 하지 말고 배당할 돈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라. 그래서 아마존 대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당을 해줄 돈으로 주가를 올려서 오히려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 오히려 환호합니다. 그래요? 아마존은 약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한 이후에 이후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테슬라 같이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할 돈으로 오히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미래 가치로 올라가서 주가를 크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아마존이 그동안 상장 후에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배당을 하지 않고 주가를 많이 올렸고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을 해달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한 수년 전까지는
배당을 작게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예. 주가를 한 100배 정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현대증권 입사가 94년입니다. 올해가 딱 30년 됐습니다. 원래 현대증권에 입사했는데 30년 전에 입사했는데 예, 제가 그런데요? 이제 199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증권 입사할 때 우리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었다. 1000포인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환영을 하고 아주 축하 박수를 받았었는데 오늘 현재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입니다. 아, 30년 전에 비해서 2.6배밖에 안 올랐다 그런 얘기네요. 겨우 2.6배 올랐고 똑같은 기간에 이제 일본이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30년 기간에 미국이 40배 정도 올랐고 예.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3,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고 네.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예. 특히 정부가 네.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세금 우리나라는 다 받습니다. 세금 문제는 우리가 조금 예. 나중에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여튼 우리나라가 그동안 30년 동안 2.6배밖에 안 올랐는데 예. 미국은 40배, 일본은 20배 올랐으니까 덜 올랐다. 그런데 이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주장을 이제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이게 2월 달에 처음 얘기됐을 때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대상들 뭐 이 PBR이 낮은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 주가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을 좀 잃었다고 시장에서는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 총선이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우려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단발성으로 끝날기에는 예, 조금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여전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몇몇 대기업들은 관련해서는 계속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적극적인 부분 기업들 중에서는 뭐 현대차 그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주 보고 가치를 높이는 네. 계획을 적극적으로 좀 뭐, 마련하고 있다. 네, 뭐 현대차 같은 그러지 경우에. 네. 보통 이 밸류 프로그램이 나올 때 PBR이 낮은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러니까 자산에 비교해서 가축가가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자산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PBR이잖아요. 네. 주로 낮은 업종들이 수혜를 봤었는데, 뭐 주로 금융주들이었죠, 그게. 네, 네. 그 주식들이 지금 약하다. 이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셈법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독을 또 받고 있는 라이센스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밸류업을 만약에 뭐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뭐 자본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뭐 아마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예. 또 요구가 있다면은 뭐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 오너가 없잖아요. 네. 오너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들이 좀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와 증권거래소가 이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이제 확정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근본적으로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밸류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앞서서 뭔가 필요하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하면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주주들에 대해서 보답도 하고 그 주주에 대한 주인이 바로 주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기업의 그렇죠. 주인으로서 내가 기업이 6개월 뒤에 얼마나 기업의 정의 주가의 정의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가 주가의 정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려고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야 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아야만 주가가 이익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 한다. 보통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해 놓고 한쪽으로 그걸 투자 재원을 준비해 놓고 남은 것으로 배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배당도 하고 소각도 하고 뭐 다 투자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배당은 좀 적게 했지만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라인을 하나 깐 1조 정도 듭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배당을 적게 하면서도 이렇게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미래 투자.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배당을 많이 해주고 주주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그러면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주하는 정책. 삼성전자의 비매물이 점유율이요. 예. 18%에서 작년에 11%로 떨어졌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이 격차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더 말씀인데 이 지금 주주 환원율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통한 이 주주 환원이 이 많은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성장을 위해서 그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밸류 주가가 올리려면 주주들한테 배당도 좀 많이 하고 또 자사주도 사서 좀 없애고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 거 아닙니까? 혹시 어느 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테슬라.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이. 예, 오히려 배당하지 말라고 하고요. 구조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곳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성장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많이는 없거든요. 예, 예전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조차도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내수에 국한되는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회사가 특별히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죠. 그 기업의 진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나 전략이 없다면 일부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배당이나 자사주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구조적으로 만약에 성장,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당연히 배당을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주가가 오르기 주가가 때문에. 오르니까. 예, 근데 이제 밸류업의 큰 틀에서 밸류업을 보면 뭐가 이제 문제냐면 예. 저는 이제 현업에 있으니까 굉장히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일부 오너들은 주가 오르는 거 원하지 않아요. 대주주들이 네. 주가 오르는 거 왜냐하면 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고 두 번째는 본인들의 지분 가치가 예를 들어서 상장돼 있는 그 회사의 PBR이 0.5배인데 네. 본인들의 지분 가치는 PBR 기준으로 1배라고 생각하고 혹은 2배라고 생각해요. 그 왜 그러냐면 왜 그러나? 본인들이 경영권 지분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상장돼 있는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도상 팔 때 소액주주는 스퀴즈 아웃돼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배제하고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주가에는 관심이 없죠. 물론 주가에 관심이 없어도 되죠. 주가와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다른 거니까. 네. 그럼 상장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네. 참 왜 했을까요? 좀 아쉽습니다. 이 대주주가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대주주인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유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주가 상승 동력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대주주도 주가를 좀 올릴 걸 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제 고치는 게 좀 시급하게 들리네요. 예, 상속 그렇습니다. 증여세를 낮추는 거? 뭐 저는 뭐 대주주가 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반반 정도일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동유럽에서는요 상속세를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상속세. 예, 우리나라에 많이 아시다시피 뭐 락앤락이라부터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예. 상속세율이 60%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경영권 할증까지 맞습니다.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선진국 OECD 평균이 상속세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가 2배 이상 높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영속성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모펀드들이 우량한 중소기업이 다 대주주고 바뀌었었습니다. 예. 상속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도 상속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배당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는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주식 배당 거래세, 소득세 없고요. 배당 소득세도 없어요? 배당세도 없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없습니다. 정권 거래세만 0.2% 받고 있고 거래세만? 예. 미국은 또 반대입니다. 미국은 정권 거래세 자체가 없고 소득세만 20%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 받습니다. 거래세도 받고 소득세도 받고 배당세도 받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다 받으면서 정부가 주식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모순이다. 아, 주식과 관련해서 거래세 내지, 예. 또 배당 받으면 배당 배당세 소득세 16% 내야 내지, 됩니다. 예. 예. 또 무슨 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소득세도 내야지. 예. 아, 그래서 세금이 결론은 많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올려주려고 그러면 정부부터 세금을 좀 깎아줘라. 정부부터 싱가포르 모델처럼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네. 싱가포르는 현재 상장된 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전 세계 해외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와서 상장을 하는 이유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증권 거래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선 증권 거래세가 있는데 여기에도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예. 큰 대주주들은 그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뀔 텐데 일단 지금 뭐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세금이 너무 많다. 거래세, 양도세, 또 배당소득세까지. 특히 배당소득세가 상당히 좀 무겁다. 이렇게 대주주들이 좀 느끼는 건가요? 기업 주가를 올리는데. 네, 그 뭐 배당 관련해서 분리과세 관련해서는 그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네. 금투세를 도입을 하는 거는 대단히 정부에서도 여야에서도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젊은 층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야권은 지금 금투세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예. 정책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부동산 투자를 못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식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금투세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탈할 거고 그 자금들 중에는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크립토, 코인 시장으로 또 많이 갈 거예요. 근데 뭐 크립토 시장을 저희가 전통 자산이라고 아직은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고 그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많은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가는 게 정말 그럼 우리 정부가 센터장님 원하는 보시기에는 방향인지 모르겠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여당이 원하는 대로 폐지가 안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어긋난다. 완전히 어긋나고 당연히 자금 유출이 많을 거고요. 자금 유출이 해외 쪽에서도 많을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금투세를 도입할 만한 수준의 자본시장의 수준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용어가 왜 생겨났냐면 기업 가버넌스나 기업 쪽에서의 어떤 나쁜 관행들도 있고 투자 사이드에서도 나쁜 관행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방송이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관행들을 다 뿌리 뽑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없어졌을 때 그때 도입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면서 웬 세금이 이렇게 많느냐 우리 김대중 교수님 말씀에 금투세 폐지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야당이 뭐 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세제 개편에 지금 동의해 줄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야당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좀 호응을 해줘야 된다. 가장 쉬운 예가 이제 법인세 기준입니다. 법인세?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 26%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과 OECD 평균이 21%고 싱가포르가 17%고 아일랜드는 12%입니다.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지금 가장 부자 나라가 됐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 11만 달러입니다. 한국의 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싱가포르도 이와 같이 법인세가 17%면서 전세 상장된 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인데 한국은 지금 현재 한 3천 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해외 기업 뭐 중국 기업 한 몇 개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이 자본시장이 취약한 나라다. 매력이 없는 나라. 아주 매력이 없는 자본시장이. 나라입니다. 그런 이와 같이 야당도 2022년도에 정부가 법인세를 세계 평균으로 낮추자고 했을 때 대기업 특혜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당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요. 우리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온 것보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공장을 옮긴 게 유출이 유입의 4배나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한국에 미국이나 외국에서 공장을 지으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미국의 텍사스에 그게 뭐 세금 때문이라는 겁니까? 뭐 세금도 높은 세금? 그렇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관련된 게 다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세금, 노동, 뭐 지원금. 미국은 삼성전자 보조금 9조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네, 그렇게 이와 같이 발표했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전부 다 적극적으로 보조금도 주지 또 뭐 토지도 무상으로 네. 임대해 주지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정부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예. 아직 5년째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저 기업 용인, 환경이 네. 좋지 않아서 해외 기업들이 덜 들어온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요점은 얘기. 야당도 이렇게 법인세든 기업과 관련된 뭐 정권 거래세든 예. 좀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외국에서 자본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가는 거지 네. 이렇게 세금 인하에 대해서 최소한 세계 평균 정도로는 좀 맞춰줘야 된다. 네, 지금 세금 인하를 주장했던 게 국민의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 약속을 내걸었고 반대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인하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세금 문제 외에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지배구조 개선 얘기가 나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준다. 지배구조가 개선, 뭐 좋은 지배구조가 있다는 전제 같아요. 지배구조 개선을 개선하는 기업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센터장님, 이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을 한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지배구조 개선의 인센티브, 왜 기업들은 반대를 하죠? 글쎄요. 지배구조 개혁은 저는 이제 우리 그 상법 개정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이 상법 개정은 야당의 이용우 의원이 발의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성실 의무인데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테슬라 얘기하셨는데 테슬라는 배당을 뭐 많이 안 하고 하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할 때 소액 주주가 소송을 걸어서 그걸 못 받게 됐죠. 아, 소액 주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유상증자랍니다. 네. 그 주가 폭락해요. 그러면은 저는 앉아서 그냥 당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겁니다. 회사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 이사회 구성, 뭐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걸로 괜찮습니다. 주주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 의무가 없게 돼 있어요. 이사들의 책임이 그 회사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 네.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겠다. 이게 문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주주에 대한까지만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그거를 넣어주면 사실은 이게 모든 거를 다 관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사실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상법을 고쳐서 이사들의 주주 책임을 넣는다면 네, 사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시에 모든 사안들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사가 대규모 집단 소송을 당하거든요. 주주들한테. 그래서 뭐 미국이나 선진국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다 이걸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유 구조를 보면은 일본은 밸류업을 성공한 거는 재벌이 다 해체됐습니다. 재벌이 다 해체됐고 10개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은 다 공적연금이나 금융회사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유 구조가 다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반발. 그래서 제가 네. 제안하는 거는 민주당 야권에서 상법 개정을 발의를 하셨고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그거에 어떤 트레이드로 그 상속 증여세 인하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좀 완화해주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어떤가. 야당에서 추진할 때.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자감세라고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와
거버넌스 개선과 전혀 관련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저희가 느끼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세율 인하는 분명히 필요한 건 맞고요. 네. 예, 맞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상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셔서 예, 재개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타협이 필요해요. 기업 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이사회, 이사들의 책임, 현재는 상법에 기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러나 이걸 좀 넓혀서 주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이사들한테 그 짐을 지운다면 아무래도 이게 당연히 이 주가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걸 야당이 추진하되 이게 기업의 반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상속 증여세 인하도 좀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뭐 이런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예. 짚어 넘어가야 되는데 기업 지배 구조 예. 개선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 예. 대기업의 대주주인 이제 오너 경영인이죠. 만약에 이제 이재용의 삼성전자의 지분은 1%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이재용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계열사를 통해서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전문 경영인과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하는 뭐 경제학적인 문제인데요. 주인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더 중요시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 경영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본인이 계속 경영을 맡으려면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많이 해줘서 주주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오늘날의 세계 9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성장했던 이유는 재벌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하버드대에서 연구 케이스로 많이 합니다. 네. 한국이 재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발전했었다.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미래의 가치를 보고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오너 경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지배 구조라는 게 뭐 특별히 아주 딱 정형화된 어떤 꼭 좋은 게 따로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정부가 이렇게 지배 구조를 이렇게 좀 흔들려고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재벌들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반발을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발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 네. 구조 개선하는데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야, 지배 구조 개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가 좋다는 거냐라는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상당히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배당을 좀 많이 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하고 주가를 좀 올려서 주주들을 좀 기쁘게 하라. 이런 게 정부가 요구하는 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성과입니다. 그거는. 단기적인. 그렇지만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기업이 생존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 정부는 자율성,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데 원칙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잘 안 하는데 좀 페널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혹시 그런 강제성을 좀 띄어야 될까요? 그 페널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나름 강제성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스튜어디십 코드에 반영을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손이 이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투자를 할 예. 때 이 예. 기업이 이 밸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이제 투자 할 때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거기에 판단을 넣는 거죠. 스튜어디십 코드에 반영한다는 이것도 거는. 약간의 페널티 약간의 강제 성격이다. 조항이 있는 강제 건데 조항이다. 사실은 형편이 안 되는 기업들까지 밸류업을 강제화할 수는 없고요. 뭐 일본은 그 네임 앤 쉐임 리스트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행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매달 공표를 하겠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 창피를 그거는 좀 줬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제 너무 반응이 없으면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른 장치들을 좀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반응이 좀 너무 시큰둥하면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 네. 앞에서 이제 뭐 스튜어디십 코드 얘기했지만 예, 의사결정. 저는, 지난 10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요. 캐나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0.5%고 네. 우리 대한민국은 4.5%입니다. 투자 수익률. 예, 투자 수익률이. 예. 우리 대한민국의 노후 자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유일하고 지금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익률 중심으로 하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스튜어디십 코드라 그래서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대주주를 바꿔버리고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 의사결정,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국민연금에 그런 게 있는데
뭐 실제 수익률도 낮으면서 뭐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밸류 프로그램 좀 더 작동이 되면 우리 센터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혜택을 볼 기업들 같은 게 좀 어떤 게 될까요? 혜택을 볼 네, 기업들이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투자자 들어올 때 야 저런 업종이나 저런 기업이 괜찮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직 증여나 뭐 이런 뭐 승계가 끝나지 않은 기업들이 일단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세제 승계가? 혜택이 있다면. 아 세제 있다면 승계가 끝나지 않은 기업들. 네. 예를 들자면 뭐 시장에서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좀 적극적이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예 시장에서는 SK 그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환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원래부터 좀 적극적으로 주주환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뭐 네. 예. 알겠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정말 제대로 시행될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김수현 DS투자증권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